저는 오늘 여러분께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청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청춘을 살고 있고 이런 청춘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청춘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청춘을 살았던 세 남자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채 술과 담배에 절어 사는 한 남자였습니다. 또 다른 청춘이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난 게으름의 극치를 달리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요, 예술을 즐기고 법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존경받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이 세 남자가요, 20년 후의 모습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여자분들은요, 이 중에서 남자친구로 삼고 싶을 만한 그런 남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C?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20년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A는요, 미국 대통령을 4번이나 지낸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또 B는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을 지닌 영국의 처칠 수상이었고요. 마지막 C는요, 독재자 히틀러였습니다. 여러분도요, 지금 세상에서 원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쫓고 계십니다. 마치 C처럼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청춘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20년 후에 여러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강의실에 있고 학교에 있을 때는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요.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졸업하고 밖에 나가시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실패하시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실패가 곧 경험이 되고요,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대학생 때 겪는 이런 경험들이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험도 좋습니다.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요, 실수가 있다면요, 그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요, 독감 예방주사도 바이러스를 몸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만드는 그런 일종의 일인데요. 우리도 대학생 할 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떠한 경험이든 어떠한 도전이든 하시면서요, 실패하셔도 좋고요, 넘어지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겪으시고요,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만 읽지 말고요, 책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프면 낫고 일어나서 다시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뛰시면서요, 그런 책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가다 보면요, 큰 바위가 있고 큰 계곡이 있고 큰 절벽이 있으면요, 그곳을 넘어갈 사다리, 다리, 그리고 우회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청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장애물, 큰 산이 나타나면요, 누군가가 먼저 이정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회하세요. 그리고 이 다리를 넘어가세요.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하지만요, 산에 오를 때 내가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곳은요, 작은 돌멩이입니다.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요, 나는 엄청난 일을 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피가 나니까요, 이제 그만 산을 오르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하지만요, 산에서 이런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시면요, 잠시만 멈춰서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에게 큰 장애물, 난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요, 더 나은 곳으로 가라는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작은 장애물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는요, 분명합니다. 수많은 재료들이 어울려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겪는 그런 경험들이 어울려져서요,
청춘을 만들고요. 그 청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도전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더 멋진 길을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림길에 서셨을 때는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A로 B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길로 가든 그곳에서 겪는 경험들이요, 결국엔 여러분 것이 되고 그걸로 더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있을 때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 졸업장을 주는 곳이 내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아리가요, 알에서 나오려면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 20일 동안요, 어미닭이 정성껏 품어줍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알을 쫌이다, 안에서. 그러면 그게 줄이라고 하는데요. 그 순간 어미닭이 밖에서 같이 쪼아줍니다. 탁입니다. 이 줄과 탁이요,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병아리가 운이 좋게 알에서 깨어났지만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대학에서 뭘 배우겠어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부 특강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수업에서 교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그 무언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한자도요, 그 선생님도요, 먼저 나보다 경험해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보다 공부한 사람이고요.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경험해서 겪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들을 너무 흘겨듣지 마시고요. 꼭 잘 들으셔서요. 대학에서 꼭 줄탁동시 하셔서요. 꼭 안전하게 태어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세요.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요,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한 회장님이 저에게 적어주신 글입니다. 저는 이 글대로요, 저희 직원들에게 꿈꾸게 합니다. 그 꿈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꿈을 꿔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요, 한적히 쌓여있는 일감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나가고자 하는 바라보는 바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무엇입니까? 이제 꼭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